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이화영이 징역 9년 6개월의 유죄 판결이 떴죠. 자, 최근에 이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 역시 겉으로는 센 척 강한 척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대단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화영 부지사는 원래 처음부터 이재명이가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대북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영입했던 인사였습니다. 자, 이재명이가 여러분들 일개 성남시장 시절이었던 그때부터 성남시장이었던 그때 그 시절부터 온갖 불법과 부정을 일삼아 오면서 거대한 부패 카르텔을 만들어 온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오직 단 하나죠. 바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개인의 정치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기의 모든 죄도 덮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과거 문재인이가 그러니까 제가 잠깐 배경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과거 문재인이가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남북 평화 파리 쇼 하던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결국은 바로 그런데 그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어떤 일이 있었나요? 북한 애들이 짜증난다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이 수백억 원이 들어간 남북연락사무소를 마음대로 폭파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대남 도발도 수도 없이 많이 했고요. 미사일 실험, 포탄 실험 이런 것들. 자, 그러니까 애초부터 저 남북 평화 파리 쇼는 원래 그 결말이 정해져 있던 비극이었고 거짓된 평화이자 종이 쪼가리 평화였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도 모든 국민들 다수가 저거를 알았던 거는 아니죠. 불과 몇 년 전 그때 당시만 해도 저 남북 사기극 평화 파리 쇼는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갔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하면은 그때 국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평화가 싫냐? 이런 소리를 해버렸죠. 진짜 답도 안 나오는데. 자, 그러니까 몇 년 전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그러니까 문정부 초반에는 저 남북 평화 파리 쇼가 상당히 잘 먹혀 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그 시점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배경 설명을 잘 기억하면서 다음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2018년 6월 무렵에 이재명은 경기도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자, 그리고 이상하게도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경기도에서 평화협력국을 출범시켰고 무려 20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명목으로 편성해 두기도 했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재명은 당시 그러니까 잘 먹히고 있던 문재인 정부의 남북 평화 파리 쇼에 본인도 같이 따라가기를 원래 희망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기대를 했는데 자, 그런데 그때 좀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죠. 정작 당시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까지 포함되어 있던 방북단 리스트에서 이재명은 쏙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끼워주지 않았던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당시 권력을 잡고 있던 문재인을 비롯해가지고 민주당의 전통적인 586 운동권 기득권 세력들은 자기들과 출신 성분과 계파가 다른 이재명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키워주고 싶었던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거대한 쇼, 잔치상에 불러주질 않죠. 오히려 당권을 두고 잠재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잠재적인 게 아니라 대놓고 경쟁을 했죠. 자, 이재명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파리에 자기도 함께 편승하면서 자기도 민주당 좌파 진영의 차기 대권주자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고 싶었지만 문재인을 비롯한 친문 세력들은 이재명을 그렇게 쉽게 키워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은 자기도 직접 북한과 독자 행보를 자기가 차별적으로 걷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자,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라고 친서를 작성해 가지고 보내기도 했고요. 곧이어 본인을 북으로 초청해달라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었던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홀로 서기 독자 행보를 이재명도 시작을 했던 거죠. 이 대북 문제와 관련을 해가지고. 자, 그런데 2019년 초에 북한과 미국의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혹은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그래가지고 이재명은 자기가 한반도 평화를 해결한 영웅이자 주인공이 되고 싶었습니다.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질적으로 저 남북 평화파리라는 것 자체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저거는 공허한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느냐? 북한을 애초에 믿을 수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애초에 외교적인 파트너 국가로서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일단 저 때는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기도 전이었죠. 늘 그랬듯이 구체적인 부국강경책에 대한 어떤 국가청사진과 방법론을 우리나라 좌파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떤 걸로 그 콤플렉스, 실무 능력의 어떤 국정 운영의 콤플렉스를 극복하려고 하냐면 한반도 평화파리를 갖고 온다라는 겁니다. 남북 평화파리 이런 것들에 우리나라 좌파들은 집착을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좌파 진영에서는 같은 한 민족, 결애가 뭉친다, 하나로 다시 화합한다, 이런 것들에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집착을 합니다. 왜냐면은 실무 국정 운영 능력에 대해서 자기들은 콤플렉스가 있거든요. 자, 오랜 세월 지들이 주입받아온 이데올로기가 또 민족, 결애 이런 거니까 이제 저런 남북 평화 문제에 그렇게 집착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재명은 남북 평화, 한반도 평화라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한 영웅,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더욱더 적극적인 그런 방북 의지를 보였는데 자기는 안 끼워주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독자적으로 어떤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화영을 닥달하고 보챘다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화영에 대해서 최근에 나왔던 판결에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수행원 명단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누락되어 버리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다라고 보인다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우파인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면은 저 남북 평화파리 쇼 자체가 아무 의미도 없는 건데 그거는 이제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고 좌파 진영 애들한테는 저게 그러니까 빅이벤트고 중요한 행사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화영은 북한 측에 접촉을 해가지고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재명이 보냈던 친서의 내용처럼 북한 황해도에 있는 그 낙후된 농장들을, 구식 농장들을 스마트팜으로 싹 업그레이드를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500만 달러를 우리가 지원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막상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북한에게 조용하고 은밀하게 500만 달러를 보내는 게 현실적으로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합법적인 자금을 그 정도 규모로 마련하는 것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죠. 그래도 수백만 달러니까요. 수십억 원이 넘어가니까요. 자, 당연한 얘기지만 이 500만 달러라는 거액의 금액을 북한으로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면은 대북제재 위반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아무리 큰 지자체라고 해도 경기도 도의회에서 공식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화영이가 생각해낸 거는 20년 세월 동안 친분을 어느 정도 쌓아왔던 지인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김성태 전 회장이라는 사람이죠. 자, 그래가지고 과거 한동훈 전 장관도 보면은 여러분들 똑같은 설명을 합니다. 대북 제재로 인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북한 지원을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경기도 대북 사업과 관련을 해가지고 결국 쌍방울 회장 김성태에게 그 돈을 대신 내게 했던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즘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돈을 대납해가지고 대북 송금을 했던 거. 자, 그러면은 쌍방울 김성태는 왜 그 큰 돈을 선뜻 내줬을까요? 당연히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이화영이 대북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 스마트팜 사업비를 당신이 만약에 우리 대신 내주게 된다면 앞으로 차기 대통령이 될 이재명 지사가 그때 가가지고 쌍방울을 뒤에서 화끈하게 밀어줄 거다. 이런 식으로 대가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될 몸인 이재명이가 팍팍 앞으로 쌍방울을 밀어줄 거다. 이런 식으로 대가를 제시했기 때문에 저 일에 함께 동참하게 됐던 거예요. 자, 이 일이 그렇게 결정되고 나서 그때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죠. 좌파의 천하였으니까요. 중국의 한 식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 그리고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김성태의 측근이죠. 자, 그리고 북한의 조선 아태위 부실장 송명철 이런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대북 사업 합의서라는 것을 작성을 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가지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이화영이는 김성태에게 전화를 바꿔줬습니다. 바로 이재명과 김성태의 첫 번째 통화입니다. 자, 함께 있었던 방용철 부회장의 진술에 따르면은 이재명은 그때 김성태에게 고맙다라고 했고 인사를 들은 김성태는 다 나라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화답했었다라고 합니다. 기가 차죠. 자, 이후 김성태는 19년 1월 그리고 4월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북한에 500만 달러를 보냈고 엄청난 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에 쌍방울은 지하자원, 관광지, 유통, 철도 등등 북한에 관련된 뭐 한 6개 여러 개 사업 권한들을 이제 공동 체결하는 약정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이화영이는 이제 쌍방울 법인카드로 자기 핸드폰 비용, 가전제품 구입, 자동차 수리비 등등을 결제하면서 1억 원을 넘게 또 유용하기도 하는 등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진짜로 기가 찬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법원에서도 쌍방울이 이화영에게 그 이재명의 측근이죠. 그러니까 쌍방울이 이화영에게 법인 차량을 번갈아 가면서 제공했다라는 사실을 법원에서도 받아들였습니다. 인정을 했어요. 자, 여기도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법원에서도 이화영이 쌍방울의 법인카드와 법인 차량을 제공받아가지고 사적으로 유용을 했다. 즉 쌍방울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라는 혐의를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여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샌드위치 법인카드, 소고기 법인카드부터 해가지고 이재명 일당들은 어떻습니까? 법카를 그렇게 좋아해요. 법카의 달인들입니다. 자, 그리고 검찰에서는 공소장에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바로 이화영이 쌍방울에서 받은 뇌물 중에서 1,600만 원 가량은 이재명의 대통령 선거운동에 쓰여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재명이 기소가 된다면은 빼도 박도 못하죠. 그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될 가능성이 매우 그러니까 높은 사건입니다. 법카 1,600만 원을 그러니까 이재명 선거용으로 그 돈을 썼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굉장히 그러니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이화영은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도와가지고 남북 공동사업 협약식의 그 내용을 공개하게 되면 쌍방울이 앞으로 우리나라 30대 재벌 안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사람을 살살 구슬렸습니다. 가스라이팅을 아주 비열하게 한 거죠. 자, 그러니까 결론은 그래서 이번에도 이재명 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네가 좀 내달라 이런 부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실제로 김성태는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500만 달러 스마트팜 사업비에 이어 이재명의 방북비 300만 달러도 추가로 또 대납하게 된 겁니다. 엄청난 금액들입니다. 저게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특히나. 자, 그때까지만 해도 30대 재벌 총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꿈에 부풀어 있어가지고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김성태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철석같이 그때까지는 믿고 있었겠죠. 사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사람도 질적으로 좋은 사람은 아니라지만 더 거대한 악당들을 만나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청운의 꿈에 30대 재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 꿈에 부풀어 있었던 것이죠.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믿으면서 철석같이 믿으면서 말입니다. 자, 어쨌든 그러다가 이화영이 방북비 제안을 했던 19년 5월 무렵에 김성태 회장이 모친상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당시 이재명의 비서실장이었던 전영수 씨가 여러분들 요 이름 잘 좀 기억해 두세요. 이재명의 비서실장이었던 전영수 씨가 빈소에 찾아와가지고 쌍방울의 어떤 스마트팜 대납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감사 인사를 표했다라고 전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전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비서실장이기도 했던 저 전형수 씨는 현재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이재명의 데스노트 명단에 올라가 버려 가지고 의문의 과정으로 목숨을 잃고 인생이 끝나버린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참 인생 그러니까 덧없죠. 경기도 도지사 비서실장까지 가고 그렇게 충성을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팽당하는 데스노트에 올라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해버리는. 그러니까 이재명의 비서실장 전영수 씨가 저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좀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나 국힘당에게 답답한 게 정말 제가 많은 사람이죠. 제가 걔네들한테 아부하는 사람이고 비위 맞추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들을 답답해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능하면은 말을 아끼고 속으로 삼키는 게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이나 민주당 운동권 인간들을 싫어하고 경계하는지가 바로 이런 무서운 사건에서 나오는 겁니다. 평생 충성했던 저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목숨을 왜 잃었습니까? 그러니까 아시겠죠? 얘네들은 진짜로 장난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얘네들 손에 만약에 이 나라가 한 번만 넘어 들어가게 되면은 절대로 여러분들 두 번 다시 이 나라는 정상 궤도로 못 돌아옵니다. 다음에 또 정상적으로 선거가 치러져 가지고 뭐 정권이 바뀔 수도 있겠지. 그딴 거 없습니다. 여론조사 마사지부터 해가지고 절대로 그거를 쉽게 넘겨주지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가끔 우리 시청자, 특히 나이대가 좀 어린 구독자 여러분들이 무슨 주제도 다뤄달라, 무슨 떡밥도 다뤄달라 이럴 때마다 제가 일일이 그거를 다 못 다뤄드립니다. 뭘 다루면은 툭 하면은 그게 그러니까 뭐 남혐이다, 무슨 뭐 여혐이다 이러면서 노란 딱지 받고 규제를 받는 것도 있지만요. 몇몇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국가 전체적인 단위를 보면은 좀 지역적인 사건일 수도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떡밥들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무능한 국힘당이 제대로 그런 거에 반응을 못 하기는 합니다. 그죠? 근데 그래가지고 무능한 국힘당 정치권의 비호감도가 순간적인 댓글 부대 여론몰이에 따라서 이게 커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윤 정부가 만약에 붕괴되고 무너지면은 최종적으로 이득을 보면서 무주공산이 된 이 나라의 권력을 잡게 되는 거는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참고 화면처럼 사람의 목숨도 이렇게 정리해버릴 정도로 진짜 장난이 아닌 인간들이거든 쟤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윤 정부나 국힘당 인간들한테 정말로 도움 10원 한 장 받아먹는 것도 없는데도 그 양반들의 가족들보다도 제가 더 간절하게 그것들의 목숨을 걱정을 대신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그러니까 내가 뭐 받아먹는 게 아니라 정말로 국가와 국민, 나라 전체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걔네들이 무너지면은 저런 것들, 저 무서운 것들이 정권을 잡게 되거든. 반사의 이익을 본단 말이야.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지만 저는 여러분들 정치권 인간들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제 성격에 정치인들한테 아부를 할 성격이 못 돼요. 하지만 나는 두려운 겁니다. 진짜로 거대한 악당들이 나라 전체를 찢어버릴까봐 차마 피눈물을 흘리면서 무능한 다른 한쪽에 배부른 인간들을 어떻게든 고쳐가지고 써보려고 내가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이거 분명하게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그래가지고 이재명은 김성태가 자기 대신에 대북 사업비와 방북비를 수백만 달러 넘게 대납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에 기어 나와가지고 하는 말 좀 보세요. 쌍방울과 인연이라면은 내일을, 그러니까 속옷을 사입었던 것뿐이다, 이딴 말을 하죠. 여러분들, 저게 과연 그러니까 평범한 인간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기한테 평생 충성하던 비서실장까지 정리해놓고 내일 사입은 인연밖에 쌍방울하고는 없다. 저게 여러분들 평범한 인간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가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김성태 모친상회까지 전영수 씨가 빈소에 찾아가고 했던 사람인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인간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정도 레벨의 어떤 뻔뻔한 행동들은,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 같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저런 행동을 못합니다. 못해요, 저런 거. 그래가지고 과거 당시 이재명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뜨면서 무려 당선 무효형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재명은 과거에 그러니까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뜨면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적도 있어요. 여러분, 당선 무효가 뭡니까? 정치인으로서 정치 생명이 끝나버리는 가장 무서운 결과죠. 원래 같으면 그 사람이 날아가가지고 그 빈자리를 보궐선거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김성태는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합니다. 자, 이재명의 방북 비용으로 북한에 70만 달러 선금을 보내줬던 상황 속에서 무려 나머지 230만 달러를 2심 유죄 판결, 그러니까 당선 무효형을 보고도 김성태가 그냥 편안하게 대북 송금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쏴줬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요? 미래를 봤던 걸까요? 3심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래 법률심으로 여기서 파기환송이 된다라는 거는 원래 극히 드문 일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기업인이 이재명이 당선 무효형이면 끈떨어졌다 생각하고 손절해야 되는데 어떻게 거액의 돈을 또 추가로 쏘냐고. 간단합니다. 이재명 쪽에서 권순일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고 정보를 흘려줬으니까 김성태가 결국에는 이재명이 무죄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확신을 하고 나머지 방북비까지 다 내어줬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듣다 보면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죠. 대법원을 믿을 수가 없다면은 법치국가 체제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이며 누구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법거래, 재판거래, 이게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지금 이재명과 좌파 세력에게 나라가 이 정도로 잠식당해가지고 깊이 질질 끌려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거래가 정말로 대한민국에 있었던 것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로 큰 문제예요, 이런 게. 이후 이재명이 모친상을 당했을 때 김성태 대신에 측근인 쌍방울 부회장 방용철이 문상을 가기도 했는데, 방용철이가 문상 다녀와가지고 김성태에게 전화를 했고 김성태가 깜짝 놀라는 일도 있었다라고 하죠. 자, 무슨 일이냐? 방용철이가 빈소에 방문을 하자 김용이 방용철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이재명이랑 독대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줬다라고 합니다. 자, 이재명이 말하기를 쌍방울과 김성태 회장에게 고맙다라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그랬다라고 하죠. 자, 이후 시간이 흘러가지고 김성태는 이화영한테 울분을 토했다라고 합니다. 자기는 이재명을 위해 가지고 대북 사업비, 방북비로 무려 800만 달러나 이렇게 돈을 썼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100억 원이 넘어가는 돈을 썼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방북쇼도 무산이 되어버리고 이재명도 대선에서 떨어졌었죠, 과거에. 자, 김성태가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뭐 다 불어버리고 흑화하는 게 이해될 만도 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김성태는 약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진정이 되어가지고 한번 질 수도 있는 거고 다음번에 또 잘하면 되지 않겠냐라며 진정된 모습을 보이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라고 해요. 자, 당시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살살 그걸 달랬던 건데, 이화영은 진정된 김성태에게 이재명을 언급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재명이 국회의원과 당대표를 하게 되면은, 권력을 얻게 되면은 쌍방울이 억울할 일은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충격적인 발언이죠. 저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선거 결과도 그렇게 확신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며 뭘 그렇게 자기들의 운명을 강하게 믿고 있는 걸까요? 이것부터가 이상하죠.
그리고 명백하게 이거는 뭔가 이재명이 국회의원 당대표가 되면은 니들이 뭐 어떤 나쁜 일은 없을 거다. 권력을 빙자해가지고 구슬리고 달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총출동해가지고 이화영 같은 사람 저런 곁다리 하나의 재판에 그렇게까지 집착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실은 이게 곁다리가 아니고 윗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총출동해가지고 이화영 재판 하나에 그렇게 집착하고 매달리는 거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간과 장소가 수차례가 넘게 바뀐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굳이 특검을 발의하겠다라고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사소한 사건이라면 왜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리는 걸까? 특검할 필요도 없는데. 자, 그리고 법원에서 유죄까지 나온 이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그러니까 대북 송금 사건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뜬금없이 민주당 애들이 의석수로 탄핵하겠다라고 협박은 또 왜 하는 걸까요? 현직 검사들을 수사한다라고 탄핵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왜 이렇게까지 뻔뻔한 무리수를 두는 걸까요? 저게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그렇죠.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몸통, 머리가 결국은 누굽니까? 이재명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도지사가 모르게 저거를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런 일들이. 그러니까 대놓고 이화영의 변호인도 어떤 짓거리를 합니까? 지들 궁지에 몰리니까. 대놓고 이재명을 들먹이면서 재판부를 감히 압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나라 꼬라지라면은 가당키나 한 발언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어마무시한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결국 이화영에 대해서 1심 선고 유죄 판결이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지만 어쨌거나 천만다행히 유죄 판결이 뜨기는 했습니다. 더 강하게 사실 판결이 나왔어야 됐지만은, 자, 법원에서는 김성태가 북한에 보낸 수백만 달러가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사례금으로 보기에는 충분하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은 고무적인 부분들이죠. 자, 제3자 뇌물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성립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번 사건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명확하죠.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이 과거 당시 경기도 도지사로서, 그리고 또 장래에 나는 대통령이 될 사람이고 국회의원과 당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쌍방울을 30대 재벌로 키워줄 수가 있다. 팍팍 밀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화영이가 그러니까 대리를 하기는 했지만 어떻습니까? 이재명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그 직무성이 강조가 되었죠. 그 권력, 직무에 대한 권력이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이런 거, 직무 관련성이 강조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김성태가 이재명이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대가성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가를 바라면서 방북비를 대납했다라고 이 대북 송금 사건을 판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을요. 그러니까 대가성도 성립하고 직무 관련성도 정상적인 법의 논리대로라면 성립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최근에 뉴스에서 보신 이화영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이런 이제 유죄 재판 결과는, 자,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에 있어서 이거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은 지금 이 강력한 패를 하나 손에 넣게 되었고, 이 패를 들고 이제 그러니까 이재명의 기소에 들어가고 있는 게 바로 현재까지의 최신 뉴스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법리적으로라면 이재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나라라면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이번에는 끝장이 납니다. 그래야만 하겠죠. 지금 그래가지고 이재명이 겉으로는 센 척을 하는데 굉장히 가슴속으로 쫄리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거는 맞습니다. 자, 부디 그래가지고 이 나라에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법치가 좀 통용이 되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간절히 그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빠르게 다음 순번 2심, 3심까지 좀 결론이 빨리 나와야 되겠죠. 나라 이거 정말로 큰일 나거든요. 이거 제대로 못 잡으면. 부디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가장 명백한 최악의 길만큼은 제발 좀 피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겉으로는 센 척을 하고 있지만 지금 검찰의 패가 굉장히 좋아졌고, 이화영 재판 결과는 이재명 재판에 있어서 강력한 증거이며, 그래서 겉으로는 센 척을 하지만 이재명이가 속으로는 지금 굉장히 쫄리는 상황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각을 잡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긴 영상 정리하느라 뭐 고생 많이 했는데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뭐 여러분들 많은 응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